자,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에 대한 얘기를 보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관념적 존재니까 혼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어요. 이사는 필수적 상설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임의적 상설기관이고 사원총회는 필수적 비상설기관이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상설기관 항상 있어요? 가끔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항상 활동한다 해서 필수적 상설기관이라고 해요. 감사는 임의적이에요. 회사하고 틀려요. 회사는 필수적인데 여기는 임의적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임의적이니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있으면 항상 움직여 항상 활동해요. 그래서 임의적 상설기관이에요.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적인데 항상 모여 가끔 모여 가끔 모이죠? 비상설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하고 똑같은데 회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쉽게 생각하자고요. 회사 생각해보세요. 회사 법인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어디예요? 회사의 중요한 정책, 의사 이런 거 결정하는 데 어디예요? 주총이죠. 주총이에요. 우리나라 다 똑같아요. 즉 사원총회가 바로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합병해요. 뭐 회사의 중요한 얘기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결정했어. 이 사업 하기로 했어. 결정했으면 그걸 누군가 집행을 해야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예요. 감사는 뭐해? 감독해야지 뭐. 대한민국은요 다 똑같아요. 화성시의 중요한 의사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화성시의회. 그렇죠. 화성시의회가 국가의 의사는 국회가 결정하고 마찬가지. 똑같아요. 의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요. 그걸 집행하는 게 행정부 내지는 저기 화성시장이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인데 원래 법원이고 이제 감사원이 감독하는 게 감사원인데 국가로 보면은 이런 식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사는 또 뭐가 있나? 임시이사가 있고 이사도 있지만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특별대리인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얘들도 전부 다 뭐 청산이도 있긴 있는데 얘들도 전부 다 대표기관이에요.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그 다음에 청산인 얘들도 전부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보면 756조야 35조야. 756조에 사용자 책임을 져야 돼요. 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요. 35조예요. 전부 다 대표자예요. 자, 그러면 임시이사는 뭐냐면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이사가 한 명인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업무 집행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럼 새로운 이사 빨리 선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막 사원총회 싸움 나고 난리가 났어.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줘요. 법원이 선임하는 거예요. 그럼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얘는 이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대외적, 대내적 이사 똑같이 행동할 수 있고 대신 정식 이사가 선임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지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는 뭐냐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예컨대 이거죠. A 법인에 갑 이사가 선출됐어요. 갑 이사 선출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갑 이사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어지잖아, 한마디로 해서. 벌어져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려버리면 걔는 직무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사가 있어요, 움직이는데 이사가 없잖아, 지금. 직무집행정지가 있으니까. 그때 선임하는 게 뭐냐면 직무대행자예요. 근데 직무대행자 선임하는데 얘는 주의할 게 뭐만 할 수 있냐면 통상의 사무만 할 수 있어요. 얘는 뭐만 할 수 있다? 통상. 얘는 이사가 선임된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통상의 사무만 행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뭐냐면 법인과 이사의 이해 상반 행위를 할 때 걔는 특별대리를 해요. 자, 뭔 얘기냐? 자, A 법인에 땅이 하나 있는데 A 법인에서 땅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A 법인에 땅 팔려면 누가 팔아야 돼? 이사가 팔아야지. 법인이 못 파니까 이사가 팔아줘야죠. 근데 갑이사가 대표이사니까 이사니까 팔려고 하는데 갑이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A 법인 땅하고 A 법인 땅을 팔려고 그래요. 근데 갑이사가 보니까 딱 좋은 땅이야, 이 법인 땅이, 우리 땅이. 그래서 내가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A 법인 대표이사 갑, 상대방 갑 해버리면 갑은 어떻게 하겠어? 자기한테. 싸게 하지, 당연히 유리하게 하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갑 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우리 법 다 똑같아요. 이해상반 행위인 경우에는 그 대표권이 없어요, 당연히. 그럼 의리사가 있어. 그러면 갑이사는 안 하고 누가 하면 돼? 의리사가 하면 되지. 이사가 2명이잖아. 그럼 갑이사가 살려고 하면 갑이사가 대표하고 의리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돼요. 이거 상관없어, 이거는. 근데 이사가 얘밖에 없어, 혼자. 그럼 어떻게? 의리사가 다른 이사가 있으면 다른 이사가 하면 되는데 다른 이사가 없고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선임하는 게 누구냐면 특별대리인이에요. 특별대리인. 그래서 특별대리는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이 그 행위를 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법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왜냐면 안 그러면 내한테 유리하게 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이 전부 다 법의 대표기관이에요. 자, 보자. 110페이지. 뭐 기관의 의의는 한번 보면 되고 기관의 정도 보면 되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수 기관이다. 이사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고 또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진다. 자,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고용관계예요, 위임관계일까요? 위임관계예요. 법인과 이사 간에는 위임관계예요.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임에 나중에 또 배우는데 위임이라 배우니까 위임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위임은 자, 내가 소송 벌었죠? 그럼 내가 소송 벌었으면 내가 못하니까 누구 선임해? 변호사 선임하겠죠? 그럼 변호사와 나와의 위임 계약을 하는 건데 나 변호사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위임 계약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따라서 이사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칠 수 있어, 없어? 있고 회사도 자유롭게 자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사 목숨은 파리 목숨이야.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원장님? 그래서 이사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 해지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이제 이건데 임면.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보고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사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표 쓰면 되죠? 사표 쓰면 되는데 권한 있는 기관에 어떻게 하면 돼? 도달만 하면 되는 거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사는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이니까 사고해지가 자유로워 자라고요. 자유로우니까 상대방한테 통지하면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자, 이거 또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배울 계획을 하는데 자, 고용계약. 나는 근로자야. 고용계약 있죠? 나 사표 썼어요.
그럼 사표 쓰면 다음날부터 안 나가도 돼? 사표가 수리된 다음에 안 나가? 수리된 다음에 안 나가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 합의 해지거든. 합의해서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내가 사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돼. 이거는 사표 쓴 거는. 근데 이사는 왜 고용계약이니까. 근데 이사는 뭐예요? 고용계약이야, 위임계약이야. 위임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지가 자유롭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권한 있는 게 도달되면 되는 거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주어야 되는데, 자, 좀 배우면 편한데 나중에 또 배우긴 하지만, 자, A 법인에 갑이사, 의사가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럼 이사가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대표할까, 각자가 대표할까? 이사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 대표일까, 공동 대표일까? 응? 아니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나중에 보면 대리 시간에 배우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A 법인에 땅이 있잖아요. A 법인에 땅 팔고 싶어. 사원총회에서 저 땅 팔자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사가 갑이사, 의리사 있잖아. 그럼 갑이사도 팔고 의리사도 팔고 계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각자 대표 원칙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얘는 뭐 1억에 팔고 얘는 1억에 팔고 둘 다 유효한 계약이야 한마디로 해서.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 각자 대표와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이사가 몇 명이야? 엄청 많아. 그 중에 한 명하고 계약하면 돼. 공동이 아니라 뭐니까? 각자 대표 원칙이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한 명하고 계약하면 그 삼성전자 할 거야 한마디로 해서. 뭐 다 할 필요 없어. 다 같이 이사 100명 모이세요 할 필요 없다고. 각자 대표 원칙이니까. 근데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정관으로 대표권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들 공동으로 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불이 이사인데 원래는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표가 원칙이야? 공동 대표가 원칙이야? 각자 대표가 원칙인데 정관에서 공동으로 해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알겠죠? 뭔 얘기인지? 원래는 뭐가 원칙? 각자 대표가 원칙. 자,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이었어요. 1호부터 5호까지 해서 보면 5에 이사의 임면은 정관의 기재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계약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명함을 딱 줘요. 그래서 삼성전자 전무이사 누구 하고서 명함을 딱 줘요. 아유, 이사세요? 전무이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계약합시다 하는데 걔가 진짜 전무이사인지 어떻게 알아? 명함만 있으면 전무이사야? 걔가 진짜 이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따라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이사의 성명과 등기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제3자가 걔가 이사라는 거 알아 몰라. 아, 나 삼성과 이사예요 하고 다닐 수 있잖아. 사기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진짜 이사인지 아닌지 상대방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 이사 오잖아. 등기이사 이렇게 나오잖아. 신문에도 뭐 봤어요? 등기이사라고 나오잖아. 사회이사고 뭐가 등기이사. 그래서 등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보면 이사의 성명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주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사의 임면만 뭐 어디다 적어?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어디다 적어? 정관에 적어요. 정관에 적어.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야. 이사의 임면은 정관에 적지만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의 임명 방법은 등기부사항이 아니에요. 임면 등기사항이 아니야. 그거는.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상대방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다? 등기사항이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겨요. A 법인에 갑이사가 있었는데, 갑이사가 있었어요. 잘렸어. 그만뒀어. 그러면 등기 바꿔야 돼, 말아야 돼?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야. 등기사항인데 갑이사 그만뒀어요. 그럼 등기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죠. 근데 등기부 아직 안 바꿨어. 그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땅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A 법인에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발생해요. 그러면 등기사항인데 자 그만둬 안 그만뒀어? 그만둬서 이사 아니죠. 이사 아니니까 원래 권한이 없죠.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상대방 볼 때는 이사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등기돼 있으니 등기부가 안 돼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법은 뭐라냐면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 그것을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해서 얘가 잘렸죠? 그럼 등기부를 안 바꿨죠? 안 바꿨으면 얘한테 얘 이사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약을 해도 이 계약은 법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얘의 선악을 불문한다는 게 판례예요. 법에는 뭐라 하냐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의의 제3자가 안 돼 있다고. 어떻게 했다고?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선악을 불문한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봐봐요. 갑이 잘렸다는 거 알아요. 다시 을은 갑이 잘린 거 알아. 근데 등기부 등본은 아직 안 바뀌었어 지금. 그럼 얘 뭐야? 악이죠? 계약했어. 이 계약도 효력이 있다. 선악 불문이에요. 판례가 그래요. 학설은 반대하는데 판례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왜냐면 법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에 오면 가로 3번에 권한하고 나와 있는데 대표권 제한에서 첫 번째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안 제한에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뭐라고 했어요? 각자가 법인을 어떻게 한다? 대표한다. 나와 있잖아. 111페이지 중간 밑에 정관 또는 사원총회 제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법인을 어떻게 한다?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야 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사단법인인 경우에 사원총회 의결로 대표권을 제한할 때도 그것만 효력이 없으며 의결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때 효력이 생긴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이때 제3자는 뭐다? 선악의를 불문한다는 게 판례다. 알겠죠? 그거 주의해야 돼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일단 어디다 적어야 돼? 정관에 기재해야 돼요. 정관에 적어야만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돼요. 일단 근데 정관에 적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런 것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근데 정관에서 공동으로 대표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대표권 제한한 거지. 그럼 공동대표라고 등기부에 적어줘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안 그러면 제3자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등기 안 하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해 상반행위의 제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뭘 선임해라? 특별 대리인 선임해라. 나와 있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보면 뭐 대내조건 필요 없고 임시이사 가로 4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뭘 선임한다?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그래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서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임시이사 선임하고 임시이사도 이사예요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 이사하고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뭐 한다? 특별 대리인을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죠. 근데 다른 사람도 없고 혼자 있으면 누구 선임한다? 특별 대리인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직무대행자, 이사의 선임에 하자가 있어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선임하는 자이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뭐만 할 수 있다? 통상의 사무할 수 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임시사는 이사의 결혼이 있어서 이사가 없어서 없어가지고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나 이행관계 청구해서 법원이 정해주고 얘는 그냥 이사 똑같아 다 해.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얘는. 근데 직무대행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처분 그걸 정해서 이사가 있는데 걔가 직무집행이 정지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잠시 잠정적으로 해주려고 나오려니까 얘는 통상의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누가 선임한다? 특별 대리님하고 얘는 뭐만 했으면 그것만 할 수 있어. 이해 상반 행위만. 다른 건 못해 하나도 한마디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뭐 하는 기관? 뭐 하는 기관? 감독 기관.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감사는 감독 기관인데 뭘 감독할까? 생각하세요. 이사를 감독해야지. 이사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감독해야죠. 두 번째 뭘 감독하냐면 또 돈, 자산. 이사의 업무 집행을 일단 봐주고 보고 그 다음에 돈 어떻게 흘러가는 자산 감독해야죠. 그 다음에 셋째. 그러면 이사 감독하고 자산 감독하는데 뭔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고해야지. 일러야지. 사원총회나 주무관청 허가관청에 일러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신고해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넷째. 그럼 사원총회에 신고하려면 사원총회를 어떻게 해야 돼? 소집해야지. 끝이지 뭐. 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만 알아. 이사를 감독하고 자산 상황 감독하고 그 다음에 부정불비한 일이 있으면 주무관청이나 사원총회에 보고하고 사원총회에 보고하려니까 사원총회를 소집하고 끝. 4개. 자, 그래서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뭐라고 했어요? 둔다야, 둘 수 있다야? 둘 수 있다. 감사를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예요. 그럼 하는 건 뭐냐? 첫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둘째,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래서 재산도 보고 이사도 보고,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어떻게 하고 보고하고 일러야지. 그다음에 보고를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고. 간단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건 요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총회. 자, 이것도 사원총회 보자. 사원총회는 뭐라고 하냐면 필수적 비상설기관이고 의결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원총회는 항상 모이는 게 아니라 가끔 모여요. 가끔 모여요. 그래서 사원총회는 통상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어요. 자,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몇 번? 한 번 이상 통상의 총회를 어떻게 해라? 소집해라.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이상 주총회 안 해. 주총하죠. 주총하고.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임시총회 하죠. 임시주총. 똑같아요. 그래서 통상총회하고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소집할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둘째, 또 이 사원총회 소집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감사. 아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셋째, 총상원이 얼마? 5분의 1. 그래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가 소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상원이 얼마? 5분의 1이 신청하면 이사는 사원총회 소집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총회 소집에서 첫 번째 끝에 보면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은 얼마? 며칠?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서면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발송. 도달 아니에요. 발송이에요. 발신주의.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라? 발해라. 그래서 서면으로 서면 일주일 전에 발해라. 이거 발해라. 발신주의. 나중에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총회 권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총회 결의에서 보면 결의사항 동그라미 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있죠. 이거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무슨 회의에 가죠? 회의. 우리나라 회의하잖아, 많이. 국회도 있고 뭐 다 하는데 회의할 때는요, 미리 통지하는 사항만 결의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하잖아, 여러분. 아파트에서. 그럼 입주자 대표할 때도 이번 회의의 안건은 뭐예요? 미리 얘기 안 해. 하죠. 그것만 결의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사항은 결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의에 나갔는데 갑자기 이거 결의합시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생각을 해야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다 똑같아요. 국회법도 그렇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다 똑같아. 미리 통제한 사항만 어떻게 할 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통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는 할 수 있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결의를 못 해요. 결의를 못 하고 통제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돼.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은 하나의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권은 어떻게 하다? 결의권 어떻게 해? 평등하다. 근데 이것도 정관으로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보세요. 자, 법에 막 써 있어요. 뭐 결의권은 평등하고 사원총회는 5분의 1 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원래 사원총회 소집하려면 몇 명? 총사원에 5분의 1이 해야 되죠. 근데 정관에서 4분의 1 해도 되고 10분의 1 해도 돼요. 사단법인은 법인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거예요? 공법적인 거예요? 사법적인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규율하는 것도 있지만 정관이 뭐예요? 내부 규율이야. 내부 규율. 그러니까 정관이 최고로 우선하는 거예요. 자치법규라고 아까 나왔는데 자치법규 나오기 때문에 최고 규율이에요. 그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면 한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마찬가지 결의권은 원래 평등하잖아. 평등한데 정관으로 이것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원은 우리 법인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걔는 5표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결의권 한번 나다. 결의권 평등 원칙은 결의권 고유 내용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의권은 원래 평등한데 다르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쟤는 5표 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의 성립.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한이 없으면 자 보세요. 사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반수의 뭐라고 되어 있어?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이거 주의해야 돼요. 원래 대한민국에서는요 전부 똑같아요. 전부 뭐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그 의결이에요. 국회의원 몇 명이야? 원래 299명인데 저 작년부터 300명이었죠. 저번부터 한 명 늘려가지고 나쁜 놈들 300명인데 300명 중에서 과반수가 국회에 나와야 돼요. 몇 명 나와야 돼? 151놈 나오면 돼요. 그 중에서 몇 명? 과반수죠. 그러니까 76놈. 151명 나왔으면 76놈만 찬성하면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이에요. 무조건. 200명 나올 수도 있죠. 외유관 놈이 몇 놈 없어가지고 200명 나왔어. 그렇죠? 그럼 얼마? 101명. 가부동수면 부결이에요.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를 넘은 거예요. 반을 넘은 게 동수면 아니야. 그래서 101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다 똑같아요. 과반수 때 과반수 찬성이에요. 무조건. 근데 지금 여기 민법상 법인은 과반수 출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가 되어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평등하지 않거든. 결의권이 원래 평등한데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출석사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5표 가질 수도 있거든.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다를 수도 있잖아. 결의권이. 원래 평등인데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없어? A라는 사원은 100표 줬어. 100표. 100표. 그럴 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나머지 사원들은 전부 다 한 표인데 나머지 사원은 50명이야. 나머지 사원 50명이고 얘 50명이고 51명이야. 총사원 51명이야. 얘는 100표야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몇 명 나와야 돼? 51명이니까 26명 나왔죠? 26명 나왔으면 원래 26명 중에 과반수가 14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14명 찬성할 필요 얘 혼자 찬성해도 돼. 100표니까. 100표. 전부표가 몇 개야? 150개잖아. 150개. 150개니까 76개가 돼야 되는데 얘 혼자 찬성해도 된다고. 그러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니까 한마디로 해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예요. 그래서 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회나 이런 데는 다 똑같잖아 무조건. 이것만 다른 거야.
주총도 어떻게 돼요? 주주총이 어떻게 돼요? 한 주당 한 표야.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예요. 한 주당. 한 주당 한 표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 수에 따르는 거지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아무튼 결의권 평대여치고 그 결의권 그 결의성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얘기하면 정관병영하고 임의상 있는데 전관을 바꿔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얼마야? 나오죠? 됐어. 정관병영은 얼마? 3분의 2. 임의예산은 4분의 3. 정관병영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3분의 2. 예. 그 다음에 임의예산. 법인 공안투자 이제 망치자 끝내자. 얼마? 4분의 3. 나오죠? 거기 나오죠? 써놨잖아. 114페이지 맨 밑에.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의 다른 유형이었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에 과반수로 한다. 정관 변경과 임의예산은 민법의 특징이 있는데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얼마? 3분의 2. 임의예산은 4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1, 3분의 2, 4분의 3이 있는 거예요. 5분의 1은 뭐예요? 임시총회. 그 다음에 3분의 2는 뭐예요? 정관 변경. 4분의 3은 뭐예요? 해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사원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뭐라면 사원권이라고요. A 법인의 구성원인 갑이 있잖아요. 갑의 갑에다 사원이라고 하는데 얘의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주주의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주권, 주권이라고 해요. 주주권이라고 하는데 주주의 권리를 회사의 주주. 그러면 회사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의권이 있고 공의권이 있어요. 자의권이 뭘까요? 자익,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권리. 공의의 이익을 위하는 권리 이거예요. 자의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배당권. 자, 내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주주의 가장 큰 권리가 뭐라 했어? 배당권. 배당권이에요. 배당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회사가 끝났어요. 해산했어. 청산했어. 청산해가지고 빚 갚죠? 갚는데 재산이 남았어. 그럼 누구 거야? 회사가 청산했어. 이제 문 닫았어요. 그 빚 다 갚았는데 돈이 남았어.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주주 거지. 주주 거지. 그러면 주주는 그 재산에 대해서 자녀 재산 분배권이 있어요. n분의 1을 해서 나눠먹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자녀 재산 분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자유권이에요, 이게. 자, 그럼 보자. 민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의권이 줄까, 공의권이 줄까? 당연히 공의권이 줘요. 자의권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온다고. 자녀재산 분배권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라고. 없다고. 기껏 이용해봤자 시설 이용권 정도? 뭐 헬스클럽 이용권 정도 있을 거야 아마. 그 법인 내에 무슨 헬스클럽 있을 수 있잖아. 거기서 그 이용권 정도 있는 거지. 이거 뭐 자녀재산 분배권이라든지 배당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민사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주로 공의권이 주를 이루고 의결권이 주를 이루지 자의권은 없어요. 보시면 되죠. 그 나오죠. 내용에서 권리. 사원권은 공의권, 자의권이다.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를 공의권이라고 한다. 소수사원권, 결의권 이런 것들.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자의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익배당청구권, 자녀배당 분배청구권 이런 것들.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에서는 자의권이 중심을 이루며 비영리법인에서는 공의권이 주를 이룬다. 나와있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원 자격의 득실병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관에 기재해야 돼 말아야 돼? 기재해야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주의해야 돼요. 사원 자격은 양도 상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민법상 법인의 사원권, 사원 자격을 양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법상 법인은, 그쵸?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영리법인이죠. 주식고 주식이 있죠. 주식은 재산이야 아니야? 재산이죠. 양도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법상 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죠. 그 자격이 사원권이죠. 그럼 이건 재산권이 아니야? 아니야.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권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공익권이라고 했잖아. 그쵸? 재산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없다. 단 정과에서 달리 정한 바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115페이지 맨 밑에 판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56조의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지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 상속이 어떻게 된다? 허용된다. 나와 있죠.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원권은 공익권이 주고 자기권이 아니니까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상속이 안 돼요 원래. 근데 정과에서 달리 정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정관의 변경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 정관 변경을 배우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생각을 하면 돼요, 전부 다. 사단법인은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단법인은? 없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잖아. 사원총회가 없잖아,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은 이사만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 이소대가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이사만 있을 수도 있어. 감사 이소대가 없어도 되니까. 사원총회가 없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법인인데 비해서 재단법인은 의사결정 기관이 없으니까 정관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타율적 법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타율적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법인은 의사결정 기관이 있으니까 정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관 변경할 사단법인이 정관 변경하려면 얼마? 총사원의 4분의 3. 총사원의 4분의 3이 이렇게 변경합시다 라고 결정하면 정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재단법인은 있어 없어? 의사결정기관이 있어 없어? 재단법인은 결정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정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첫째, 정관에 변경 규정이 있어요. 정관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써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바꿀 수 있어 없어? 정관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써 있어. 그럼 그 절차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원래는 못 바꾸는데 정관에 변경 규정이 있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둘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사는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 주무관체 허가를 받아서 목적을 유사한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 예컨대 이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화성시 주민을 위한 장학법이 만들었어요. 화성 시민을 위한 장학법이 만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성 시민을 위한 장학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성 시민한테만 장학금을 줘. 그렇죠? 그런데 재단법인인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가 통합됐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화성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화성 시민을 위한 장학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지금 현재. 그쵸? 목적 달성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럴 때는 뭘로? 유사한 목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화성시가 무슨 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구를 위한 방학법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화성 시루민을 위한 장학법을 만든 화성시가 없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 법인 자체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유사한 목적으로 그때 바꿀 수가 있다. 뭐 수원 시민을 위한 장학법을 만들든지 뭐 통합 시민을 위한 법을 만들 유사한 목적 바꿀 수 있다. 셋째, 업무 집행상 필요하다면 자 아까 5가지 있었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명이 있었잖아. 5가지 있었잖아. 그러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가장 이 중에서 쓸데없는 게 뭐냐면 명칭하고 사무소죠. 명칭하고 사무소예요. 그렇잖아 이거. 목적 중요해 안 중요해? 자산 중요하지. 이산도 중요하지. 근데 이건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서울 무슨 법인 만들었어요. 무슨 재단법인. 서울에 있는 무슨 법인이니까 서울 무슨 재단법인 만들었어요. 근데 그 관청하고 많이 민접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서울에. 근데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세종시로 가버려. 그 관서가. 부서가 세종시로 가버려. 그럼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그 관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겨우겨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걔가 세종시로 가버렸어 지금. 나 어떻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따라가야지. 근데 서울 무슨 법인도 있잖아. 그럼 세종시로 가는데 서울 무슨 법인 이상하잖아 그러면 또. 사무소 서울에 있잖아. 정말 기재상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목적자가 필요한 법에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가서 세종시 무슨 법인 바꾸고 그냥 사무소도 세종시로 바꾸고 이거 가능하다고요. 목적자가 필요한 법 내에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자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인 정관을 바꿀 수가 있는데 재단법인은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원래 못 바꿔요. 못 바꾸는데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능한 경우 비슷한 목적을 바꿀 수 있고 저런 경우에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의의를 보세요. 116페이지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인 사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죠. 근데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예컨대 민사법인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민사법인은 비영리법인이잖아. 근데 그걸 영리법인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세요. 옆에 판례 하나 있는데 거기 보세요. 옆에 판례. 117페이지 메뉴에 있는 판례. 고유 의미의 종주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하여서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뭐다? 무효이다. 자, 뭔 얘기냐? 정관에 의해서 정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정관 바꿀 수 있죠. 근데 정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에 반하지 않는. 그래서 예컨대 종중규약을 바꾸는데 예컨대 종중규약 강원도에 사는 종중원들한테는 의결권을 안 준다 했다는 거죠. 종중규약을 바꾸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종중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의 선조를 모시는 후손들의 집합체인데 강원 지역 사람들한테는 안 준다. 이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요 반하잖아요. 반하니까 그런 규약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변경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죠. 본질에 반하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 116페이지 큰 2번에 3번 동안에 한번 보면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뭐다? 무효다. 나와 있죠. 그게 지금 판례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정해진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오죠? 그러나 첫째,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과에서 정한 경우. 정관이 있어요. 둘째,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아까 얘기했죠. 세종시 내려갔어. 그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재단법인은 잘 못 바꾸는데 요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예요. 재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이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기본 재산의 증감은 기본 재산을 갖다 적어놓단 말이에요. 정관에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정관에 자산에 관한 사항 써요 안 써요? 쓰잖아. 그러니까 기본 재산의 증감은 정관 변경 사항이에요. 따라서 기본 재산의 증감은 정관 변경 사항이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나오죠? 그래서 옆에 보면 판례 보세요. 동그라미 2번. 11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 재산의 변경은 정관을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뭐다? 유효하다. 나와 있죠? 요 지금 두 개의 판례가 있죠. 지금 판례가. 요 판례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두 개 다 이게. 그래서 기본 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도 정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은 자유롭게 정관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 나오는데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주로 법인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법인은 일단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민법상 법인은 뭐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법인은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사단법인이고요. 재산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고요. 아까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재단만 처리하면 되니까. 법인은 제일 먼저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에는 목적, 명칭,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명칭이 있어야 되고 주사무소지가 있어야 되고 자산이 있어야 되고 이사의 인면에 관한 게 있어야 돼요. 이건 공통이고 사단법인은 그 밑에 사원이 있어야 되니까 사원자격의 득실 변경이 있어야 되고 존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게 그거 적어주면 돼요. 그게 필요적 기회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좋으니까 목적하고 뭐가 있으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나머지 사항 없는 거는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해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의 정관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2개 이상의 관청에 걸치면 둘 다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에게 재산을 낼 때에 재산 출연하는데 그 출연 재산의 귀속 시기가 문제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 판례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은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업무 집행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35조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위에 감사라든지 사원이 했을 경우는 법인 책임이 아니라 750조의 사용자 책임이 되겠죠. 그건 당연히 피용자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35조와 750조의 차이점은 35조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750조는 면책 규정이 있다는 그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좀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있을 때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사원총회인데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감사는 없어도 돼. 임의적이야.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데 뭐가 원칙?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감독기관이니까 걔는 이사감독하고 자산감독하고 그런 거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되고. 사원총회는 이제, 사원총회는 통상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는데 통상총회는 1년에 한 번이죠.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이고,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가 필요할 때, 5분의 1 신청할 때, 그때 사원총회하고. 사원총회는 과반 출석에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예요. 원래 의결권은 평등한데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가 있으면 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 변경은 3분의 2고 임의회사는 4분의 3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사원권은 공익권이 주예요? 자기권이 주예요? 공익권이에요. 자기권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양속이 금지돼요. 안 된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액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법인의 소멸부터 해서 이어보도록 하죠.